반갑습니다. 삼명통의 삼명명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삼명통의 해독 4권 198페이지에 있는 4개의 사주가 있는데 그 사주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나 하면은 합하여 화한 화토격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어느 사주가 화토하는 사주인가 이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기 화토는 어떠한 것이냐. 이 4개의 사주가 있는데 기토일간일술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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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토일간이 진월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천간에 갑이 하나, 2개 있고 여기도 하나, 둘, 3개 있고 여기도 하나, 둘, 3개. 네 번째 사주는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갑기 합을 해서 토로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천간이 합하여 합화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나 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갑기 합하여 토로 화하고, 월경 합하여 금으로 화하고, 병신 합하여 수로 화하고, 정임 합하여 목으로 화하고, 무게 합하여 화로 화합니다.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사주를 보면은 지지가 자축, 술, 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성이 있기는 있는데 축, 술, 축이 있어서 갑비가 합하여 토로 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참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 갑이거든요. 화하는데 갑의 힘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사주에 보면은 전혀 갑의 힘을 부여시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한간에는 자수는 수로서 수생목화여 즉 갑목의 힘을 부여시킨다고 하는데 이것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여기서는 자가 생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화가 생하죠. 이렇게 춥고 가을인데 어떻게 수가 생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화가 들어올 때 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하므로 수생목 이렇게 그 생을 사용하는 사주 간법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기 때문에 아예 사용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혀 뿌리가 없으니까 무엇이 갑목이, 이 갑목도 마찬가지고 뿌리가 없어서 이럴 경우에는 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명통의 내용 중에서 합하느냐 합하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합하는 그 천간이 뿌리가 있어서 힘이 있는가 건이 있어서 힘이 있는가 이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있고 또 충에 관해서도 기축 이렇게 토가 두터우면은 천간에 토가 있으면은 충에도 안에 지장간이 나오지 않는 걸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충하여 출하지 않는다, 충출되지 않는다. 이렇게 토가 두터울 때는 그게 이제 5권에 보면은 격국편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충출에 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토는 강한데 갑은 전혀 무건할 때는 이러할 때는 갑이 토에 합해서 가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갑인이라 하면은 자가 아니고 인이라 하면은 천간 갑목이 인을 좌하여 즉 걸룩지를 좌하여 힘이 있잖아요. 강하잖아요. 왕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합을 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기토가 죽술미가 없다 하면은 역시 그러면은 기토에 힘이 없기 때문에 갑에 합하여 가버립니다. 그리고 갑인이라 하면은 갑도 왕하고 천간기토도 왕하고 이렇게 되면은 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은 갑에 뿌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심지어 나범오행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사주는 갑기 합하 토로 화한 변한 그런 사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간의 갑목이 전혀 뿌리가 없습니다. 나범오행 목은 하나 있죠. 그렇지만 또 건극목을 당하고 나범오행 목은 절지에 또 살을 좌하여 힘을 잃었죠. 목은 오에서 사하잖아요. 천간 오에서 사하니까. 그래서 목에 힘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역시 두 번째 사주도 지지의 화토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갑기 합하 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주도 나범오행 목이 하나 있지만은 그렇지만 천간에 3개의 갑목이 전혀 뿌리가 없어서 기토한데 합해서 가버리기 때문에 화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 사주는 아니죠. 진토
토가 있죠. 그리고 일주어 나부 모행이 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합해서 가지 않습니다. 기토 한 토로. 그래서 4번째 사주는 화토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간법에서 이렇게 화하여 변했을 때는 아주 좋은 사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사주는 이품의 무직이 되었다. 무관이 되었다. 2번 사주는 부기가 청고하였다. 3번 사주는 거부가 되었고 벼슬을 하였다. 그러나 4번 사주는 크게 부기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 사주는 재관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경급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중하의 사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또 삼명동의 식권 간명구결에 보면은 사주를 추리하는 데는 본상과 화상으로 구별한다 했어요. 두 개를 가지고 구별하여 그렇게 추리하면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본상은 오행십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화상은 이렇게 합하여 화한 이러한 경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기일이 무자실을 만나면 재관이 중첩되어야 가장 좋다. 이 사주에서 시지에 자가 있죠. 그렇지만 시간에는 갑이에요. 기일이 무자실을 만난 것은 이 사주에 해당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재관이 중첩되어야 좋다. 이 이야기는 중첩이라는 이야기는 지지를 칭하는 것이 아니고 천간만 칭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간에 관이 하나, 두 개 있고 역시 2번 사주는 3개가 있고 3번 사주도 3개가 있고 그리고 재관이 이야기했거든요. 재라 말을 또 했거든요. 역시 재가 있고 이 사주는 재는 없습니다. 재가 있고 이렇게 되어서 좋은 사주에 이 논리대로 하면은 거의 해당할 수도 있죠.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잖아요. 만약 진술충미월에 생하면 술월이 되죠. 제록이 덮고 신왕하고 용은 쇠약하면 다르게 추리한다. 사실 신왕하죠. 이렇게 신왕한데 용은 쇠약하면 이 말은 화토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근록격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에 대한 유고 만민영 선생님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만약 갑 혹은 재성을 첩견하면 중첩되어 만나면 복록이 많은 사람이 된다. 또 화토하는데 이 세계의 사주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월에 생하고 또 좌에 묘미가 있으면 또한 길하다. 인월이나 묘미는 결국 기토일간의 관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도 설명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재성과 관성이 있어야지만 복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재한 및 인이 깨어지는 것은 두렵고 옷을 진축의 곳으로 행하는 것은 꺼린다. 요거 만민영 선생님께도 하시는 이야기는 기토의 급제가 되는 이러한 형상이 되는 사주는 결국 재관으로 가야지만 길하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화는 기토 근록이 되니까 역시 비경급이 강하게 되니까니 그러니까 오대운으로 행하는 것은 꺼린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삼명통의 4권 논십간 생월길흉 무기편에 관한 내용을 198페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도하십시오. 안녕.